서울시가 오늘부터 무료 검사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검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지정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시립병원들인데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배정을 해준다 이거죠. 어디 병원 가서 받아라. 네, 맞습니다. 거주지 뭐 근처라든가.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쫑블리 정상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마이크 위에 왕관이 있네요. 이따 3시부터요. 네. 박상철 씨하고 진시문 씨 나오고 와. 점심 먹고 디저트 씨에 오. 뭐 얘기 나온 김에 박상철 씨 노래 아는 거 있어요? 항구의 남자. 진시문 씨는? 너나 나나 이 노래 아닌가요? 잘했어요. 저도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네. 땡이야 근데.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얘기인데 신규 확진자가 주말엔 100명인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줄어서 38명이 됐네요. 네. 수도권, 지역 감염, 그리고 학교가 이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로 학생들 모두 다 함께 등교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모든 학급이 다 학년이 다 등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생부터. 네. 그런데도 몇몇 지역은 또 코로나19 확진 상황 때문에 등교를 못한 그런 지역도 있기도 하고 또 격주제 또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한 확진자는 38명이었지만 지난 주말에 6일에는 51명, 7일에는 57명 네. 상당히 또 확진자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수도권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곳곳에서 뭐 종교라든가 방문 판매나 뭐 탁구장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나 뭐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는 뭐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274명, 이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33명이 됐는데 그 외에도 이 수도권 관련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 집단 감염도 8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단계로 의심이 되는 이 서울관악구의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무려 52명이나 지금까지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서울 양천구의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총 41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탁구장뿐만 아니라 이 탁구장 방문자가 갔던 교회에서도 이 집단 감염이 이뤄져서 지금까지 41명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된 그 자가격리자 2명이 또 확진돼서 총 21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탁구장. 정상근 기자 탁구 잘 쳐요? 탁구요? 네. 네. 잘 못 칩니다. 탁구하면은 저기죠. 탁구하면 김탁구죠. 네. 제빵왕 아닙니까 그분은? 제빵왕이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든 하면 되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탁구장이 많을까요? 당구장이 많을까요? 당구장이 더 당구장이 그죠?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탁구장에서만 감염이 나오고 당구장에서 감염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저는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탁구 칠 때는 기압을 많이 넣습니다. 이러면은 침이 튈 수가 있어요. 잘 쳐요? 네? 잘 쳐요? 잘 치죠. 탁구 잘 쳐요? 뭐 들고 하는 건 잘 쳐요. 뭐든. 당구도 잘 치고. 당구는요? 당구도 잘 치죠. 아니 그러니까 당구는 어떤데요? 한 250 정도면 잘 치죠. 그러니까 탁구는 기압을 내서 비말이 나올 수 있고 당구는 신중하게 접촉을 하면서 공을 째려봐요. 그러니까 기압을 잘 안 지르죠. 그래서 비말 침 튀길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아닐 것 같고. 그럼요. 오늘부터 또 모든 학생들이 이제 등교 대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롯데월드 간 고3 학생 이 확진 판정이 받아서 또 일이 커졌어요. 그 밀집하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3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학교가 폐쇄 조치가 됐고 학생 교직원 6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했고요. 또 롯데월드는 지난 5일 날 하루 누적 입장객은 2,000명 정도인데 예.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가 한 7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밀집한 장소를 가더라도 반드시 개인 방역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보다도 이 수도권 서울 네. 경기 쪽에 확산세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요. 2천만이 저 거주하고 아이, 있는데 그럼요. 그게 서울시가 오늘부터 무료 검사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 원래 이 기존에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검사비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예. 뭐 그렇지 않으니까 뭐 계속 기침이 나고 좀 의심스러운데 이 코로나19 그 확진자하고 뭐 접촉한 경로는 없고 예.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는데 이상해 몸 상태가 네. 열 좀 있는 것 같고 이 검사는 기침이 자꾸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 검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검사 맞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맞아요. 돈도 또 들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무료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겁니다. 신청 같은 걸 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검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지정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의 이제 시립병원들인데 서울의료원, 뭐 은평병원, 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부병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여기서 서울시립병원에서 네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배정을 해준다 이거죠. 어디 병원 가서 받아라. 네네 맞습니다. 거주지 뭐 근처라든가. 네. 그래서 지금 뭐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감염원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은 서울 시민이죠? 아, 예?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아 인천이에요? 인천이군요. 저는 경기도민인데. 그럼 우리가 수도권이 다 뭐, 모였네요. 네. 서울, 인천, 배 경기. 소장은 좋겠어요. 서울 시민인 게. 예. 뭐 인천 경기도민인 게 나쁠 건 또 뭐가 있어요? 아니까 무료 검사해 준다잖아요. 무료? 서울 네. 시민은. 아, 그렇군요. 네. 예?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 개원 진통 겪고 있는데 어떻게 여야 대표도 아까 조금 전부터 만난다고 허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속보 네. 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관련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난항입니다. 협상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견이 상당히 강하다.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준법 상임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 여야의 또 대결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임위원장 18석 사실은 이게 예산 결산은 특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뭐 준법 상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핵심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또 관행처럼 야당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또 네. 더 좁혀보면 법사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발목을 잡아봤던 상원 같은 부작용이 있었던 이 법사위의 자꾸 체계 심사권을 그대로 둘 거냐 아니다. 이런 지금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또 본회의 소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밑 협상 중일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호영, 김태년 두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고 있는데 네. 4시에 본회의 개최는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이 몇 시예요? 2시, 3시 가까이 됐죠. 43분, 1시간이 네. 남았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그럼? 일단 뭐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뭐 오늘 이제 원구성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현재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본회의가 열리면 이 상임위원 인선 명단을 이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고 네. 다만 그 국회의장에게 그 상임위 인선 명단이 제출이 돼도 이 상임위를 오늘 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내일 배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선출된 그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좀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우리가 이렇게 예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회의장이 선출이 어쨌든 됐으니까요. 이 국회의장이 아마 그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한번 중재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지금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정 안 되면
그 국회의장이 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야? 법사위인 것 같아요. 네. 법사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국회의장으로서 그동안 또 의원으로서 부작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의견 제시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이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제가 그럼 배분을 해보겠다 법대로. 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그러면 또 주호영 통합당 대표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겠죠. 그 자리에서 또 결렬이 될 것 같은 제 예상은 좀 그런데 네. 하여튼 두 원내대표가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좀 국민 좀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막 시작했는데요, 국회가. 아, 참 그죠? 어떻게 될지요. 지금 또 정치권에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어요. 아까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이낙연 의원도 잠룡 그렇죠. 이낙연 의원도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 대권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니까요. 예. 이게 상당히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제가 코로나 국면 이전에는 좀 떨떠름했어요. 그런데 네.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도 더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그랬죠. 먼저 의제를 네. 네. 이제 가져왔어요. 그랬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밑줄 쳐야 될 것 같고요. 밑줄 칩니까? 밑줄 10개. 어디다가 쳐요? 기본소득제. 별은? 별도 10개입니다. 기본소득제 네. 별 10개. 이게 기본소득제가 어떤 거냐면 소득이나 현재의 소득이나 직업 등의 또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는 혜택과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조금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낙연 의원의 내용을 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중합니다. 네. 네, 일단 검토해보자. 복지 체제나 또 재원 등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지르는 이 정치인이나 광역단체장에 비하면 이낙연 의원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전단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북한이 이제 이 격앙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 지난주에 비난 성명을 냈는데 그 이후로 연일 이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 공개된 평양 시내 영상을 보면은 이 군중 집회가 열렸는데 이 대북 전단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구호가 울려 퍼지기도 했고 이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면을 할애해서 이 최고위급들의 이제 비난 성명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뭐 달나라 타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이 이 달나라에서나 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 단체에서도 계속 대북 전단 살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걸 북한 내에서 아주 뜨겁게 제기하는 이유는 좀 그동안 힘든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미북 관계도 북미 관계도 답보 상태고 남북 관계도 교착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뭔가 새로운 모색, 탐색 이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북한은 대북 전단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오늘 이제 아침 뉴스공장에 정세현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나왔는데 제가 못 들었네 그 부분만.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목표로 정해놓은 것들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원래 4월에 계약을 하는데 이 북한도 그 6월 이후로 미룰 만큼 안에 코로나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예. 좀 이제 그 목표대로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좀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예, 네. 좀 그런 진단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좀 협조 좀 하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여론 반응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정부 입장 뭐예요 지금? 정부는 빨리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통렬하게 남한 정부를 좀 비판하는 담화문도 내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 남북한 합의 사항도 있고 휴전선 또
이 DMZ 주변에서의 긴장 관계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야산 같은 데 가면 삐라 참 많이 봤어요. 네. 지금 봤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삐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좀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에 가져와야죠. 그렇죠.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정상근 기자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삐라를? 네. 몇 사단에 있었는데요? 아니 뭐 전방사단에 있지는 않았는데 오. 이 그 전방에서 수집돼 온 그런 삐라들을 예, 제가 뭐 행정병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산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 네네. 저희는 산에 어렸을 때 가면 삐라 이슬에 젖고 그런 거 그거다 주워서 학교 선생님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요? 모르겠는데요. 혜택이 있었나?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국민 모두한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 도입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제도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쉬울 듯 어려울 듯. 네. 오늘은 정상근 기자가 특별 힌트를 좀 주시죠. 뭐요? 늘 제가 하지 않습니다. 뚱커벨 보고 힌트 달라고 그랬더니 왜 책임 전가합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럼 정 기자가 해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도 다 알겠지만. 뭐 기초소득이랑 비슷한 거죠. 기본인 건가 그러면? 정말 힌트 연구 좀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책임해야 좀. 네. 자,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소장님 오늘 그 층간소음 발음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청간소음이 아니고 층간소음. 층간소음 네, 연습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